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의 아파트 값이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주간으로 꼽히게 됐다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확정된 대책은 없다고 하면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바라보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한번 고민해보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책이 나와도 잡히질 않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전략들을, 각양각색 전략들을 가져가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주간 예보 시간입니다.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죠.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곳, 이분과 함께 고민을 해결해 나가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이영규 본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56번. 지금부터 열어놓을게요.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545-7988번도 기억해주세요. 전화, 문자 이렇게 번호 알려드리고요. 지금부터 접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또 한 주간 날씨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날씨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여전히 맑음은 안 나오죠? 어땠습니까? 일단 지난주는 맑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맑음이었나요? 예. 그러니까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규제가 오기 전에 미리 매수하려는 또 분양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분양시장으로 지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분양시장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또 보증 비율 이게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또 신 DTI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또한 낮아지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되면 대출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이 주택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델하우스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아주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이 잘 될 때 내 집을 갖기 위해서 이 분양시장은 계속 쏠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규제를 피한 막판 그런 분양이 있는 반면에 또 규제가 되기 전에 내 집을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 0.22% 상승을 이뤘는데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요, 서울은 꾸준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요층이 탄탄한 이 준강남 지역을 대상으로 이 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집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남권의 이 재건축은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규제에도 아파트 값이 꾸준히 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그 서울 아파트 값들은요,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규제에도 오르고 있는데요. 향후에는요, 또 주택 공급이 줄어들 거라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인식들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는 좀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줄어드는 그런 세대를 보이겠지만 이 수요층 기반이 탄탄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이 오름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재건축입니다. 이 재건축이 많은 곳, 강남 4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강남 4구는 이 경매 시장도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 투자 수요들이 재건축에 많이 몰리고 있고요. 이 지난달에 낙찰률이 올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낙찰가율도 100%를 회복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출 한도가 축소됐지만 그래도 재건축은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이 재건축 쪽으로 경매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하반기가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경매 시장도 좀 완만한 하락세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강남 4구도 포함이 될 거고요. 이 유찰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재경매가 다시 나오고 또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연체율이 증가하면은요, 또 경매로 내몰리는 아파트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경매 시장은 지금은 하락세지만 앞으로도 조금은 하락세를 나타낼 것 같고요. 이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곳들은 조금 그래도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맑았다라는 평가.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이번 주에도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 주 날씨는 어떻게 좀 내다보세요? 한쪽이 맑으면 한쪽이 흐린 곳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흐리다고 좀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이 좀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이 계속 감소를 했었는데요. 이 감소세가 마침표를 찍고 이제 5개월 만에 조금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서울이라든지 이런 인기 지역은요, 정말 이렇게 집중적으로 청약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지방 같은 경우는요, 청약 제로 단지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부터는요, 좀 기록적인 입주 물량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분양에 대한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이 주택 수요에 대한 그런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지가 좋고 미래 가치가 좋은 곳에만 몰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말 한산한 이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고착화 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이 악재만 가득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이 미분양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난달 10일부터는요, 지방도요, 드디어 이 분양한 아파트도 일정 기간 분양권을 매매할 수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 이 지방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도 최소 6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는요,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 규제에서 벗어났던 지역에 이 단타 수요, 단타 투자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많이 줄면서 이 지방 청약 시장도 어느덧 좀 실거주 위주로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이 좋은 곳은 이 공공연하게 분양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요, 이렇게 뭐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속적인 단속, 또 실적인 단속이 없다면 이런 걸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이 같이 선행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세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 전세 대란은 정말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특히 홀수해라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홀수해가 되면 전세금도 오르고 전세 대란이 오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올해는 좀 잠잠합니다. 아무래도 이 좀 공급이 많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안정된 그런 면도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매매 수요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면은 전세가가 폭등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전세가 안정이 돼 있고요. 또 연말부터 내년까지 많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좀 당분간 안정된 시장을 보일 거라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한번 챙겨봤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주택도 좋고요. 상가 괜찮고요. 땅도 괜찮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 저희 쪽으로 접수주세요. 세미나도 저희가 열어놓고 있는데요. 일정 좀 체크해드릴게요. 이곳에 찾아와셔도 좋습니다.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종목별 심층 분석이란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시죠? 문자 주고 계시죠? 저희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번호 02-2077-6356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네.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저희 네, 어디 볼까요? 네. 목동 아파트 10단지 38평을 매도했는데요. 예. 그걸 매도했는데 같은 단지에 45평을 살까 아니면은 반포동에 미도 1차 34평을 살까 고민 중입니다. 목동을 다시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동네니까요. 그냥 네. 거기 팔면 다 그렇게 또 위에 평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지, 물론 네. 강남이 더 편의시설 이런 게 좋긴 하지만은, 예. 잘 아는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네. 그래도 강남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가? 네. 한번 둘 다 재건축인데, 혹시 근데 목동은 너무 늦어지고, 맞아요. 그래도 미도 아파트가 좀 훨씬 더 빠르지 빨리 않을까. 진행될 것 같기도 한데, 그쵸, 근데 예. 목동 아파트는 1+1을 주거든요. 45평부터는. 네, 그것도 용적률이 고민이에요. 높으니까요. 예, 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목동 10단지를 매도하셨다 그랬죠? 네. 네. 매도하시는데 지금은 어디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대전에 왔어요. 새 놓고, 대전에 가지고 사시고. 있다가, 서울집을 팔고 또 서울에 사야 되니까, 제가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팔았으니까, 예. 그럼 어쨌든 지금 현재 목적은 투자 목적이 되겠네요. 근데 제가 가서 살기도 해야 돼요. 저가 좀 임시로 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38평을 매도했지만 같은 네. 단지 40평대를 5평, 사시느냐, 네. 아니면은 반포 미도를 사시느냐, 네. 그게 궁금하신 네. 거죠? 네. 그럼 제가 지도를 통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목동 10단지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38평을 매도하셨는데 혹시 얼마에 매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7월 말에 7월 한 25일 정도에 매도해서 많이 못 받았어요. 10억 2,500. 10억 2,500이요? 예, 그렇죠. 네. 많이 못 지금은 받으셨다고 11억이래요. 하시는데 네. 예, 되게 큰 금액입니다. 그죠? 아, 그런가요? 예, 네. 38평이 뭐 10억대 초반인데 45평 가격은 혹시 알아보셨어요? 지금 뭐 12억 5천, 12억 8천. 그렇죠. 한 12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고 네. 반포에 있는 미도 아파트도 가격은 알아보셨겠네요? 뭐 비슷해요. 13억. 뭐. 그렇죠. 거기는 34평이지만 가격은 어쨌든 네. 비슷합니다. 네, 가격 차가 나 있는 거고. 네. 일단 목동 10단지를 살펴보면은요, 뭐 지금 재건축을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뭐 재건축이 바람이 불면서 작년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예. 근데 아직까지 뭐 목동 재건축이 확정된 건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뭐 지구단위 계획을 뭐 하고 용역을 낸 상태인데, 제가 볼 때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쯤에 뭔가 판가름이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목동을 전체적으로 뭐 다 재건축을 하느냐, 아니면 뭐 단지별로 차례대로 재건축을 하냐는 뭐 내년 하반기가 지나야 좀 나올 것 같아요, 내용이. 네. 근데 이제 목동이라는 지역을 전체로 봤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학군이 좋은 곳이잖아요. 네. 학군이 좋은 곳이니까 기본 수요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 목동이라는 곳은 많이 인식하기에도 학군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연차가 30년이 다 돼가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10단지 같은 경우는 뭐 1단지에서 7단지까지보다는 조금 입지적으로는 약한 건 사실이에요. 뭐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2호선이 다니긴 하는데 이 2호선이 조금 제한적인 노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철에 대한 조금 약점이 있고 근데 오히려 재건축이 되면 요 저평가됐던 뭐 11단지, 12단지 이쪽이 더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지 집안에 이런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평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여유가 되신다면은 목동 10단지 45평 사시는 거 저는 먼저 찬성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반포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근데 목동이 좋으세요? 반포가 좋으세요? 뭐 저는 뭐 그냥 둘 다 괜찮나요? 어디를 하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반포미도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그 고속 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도 물론 좋아요. 옆으로 뭐 공원도 뒤로 바로 있고 또 뭐 교통도 좋고. 근데 미도 아파트의 조금 안 좋은 점을 보면은 이 지하철이 다니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하철이 단지 밑으로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뭐 집안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성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반포미도가 현재 재건축이요. 이렇게 뭐 시작조차 안 했다고 보여질 게 맞거든요. 이제 뭐 안전지단을 신청한 상태고, 예. 네. 물론 뭐 조합 설립을 하고 하면 동의율은 굉장히 빠를 거라 예상이 되는 게, 그러니까 단일 평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 다 단일 평수에 살다 보니까 뭐 큰 평수, 작은 평수 이런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동의율은 예,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근데 이 반포 하더라고요. 미도 사시는 분들도 옆에 이제 아파트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 뭐 3호가든이 이런 재건축이 되면서 어느새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은요, 평당 6천만 원대가 됩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물론 뭐 최근에 뭐 아크로 리버 같은 경우는 뭐 평당 7천만 원에도 나오는데, 이제 어쨌든 반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평당 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아파트란 말이죠. 네. 근데 현재 이 미도 아파트는 평당 한 4천만 원대 그 정도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이 돼야지만 이 아파트들도 어느새 지금 평당 4천만 원을 넘어서서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을 갈 수가 있겠는데 재건축 단계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재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향후 뭐 5, 6년에서 7, 8년 충분히 걸릴 만한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보다 지금 시세는 조금 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목동과 반포 미도 아파트를 내가 어쨌든 재건축을 보고 나중에 또 내가 살 거, 실거주할 거, 혹은 또 가격 오를 거 이거를 보신다고 하시면은요, 뭐 냉정하게 판단하면 당연히 제가 선택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반포 미도 쪽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뭐 목동도 물론 좋은 곳이지만 네. 예, 지금 뭐 강남 서초에 있는 아파트들을 목동이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래. 네. 예, 좀 더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 당장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뭐 향후 3, 4년, 5, 6년을 계속 보유하신다고 하시면은 반포 미도 아파트를 구매하셔서 이 재건축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은요. 추후에 이 주변 아파트 가격이 평당 뭐 6천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못 넘더라도 그 인저리까지는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산다면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한두 달 지켜보다가 지금 또 정부 대책이 또 나오거나 아니면 4월 달 이전에 팔려고 하잖아요. 나머지 네네. 다주택자들. 그렇죠. 그때까지 지켜보고 사야 될까요? 근데 뭐 제가 볼 때 이쪽 지역은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갖고 네. 매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네.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네. 뭐 4월 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막 팔려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이런 좋은 단지 같은 경우는 매물이 있을 때 사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 지하철 지나가는 동이 있거든요. 금매물. 그 303동이 거기 네. 완전 지하철이 딱 지나가거든요. 거기 그런 거 사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안전진단 결과를 보시고 사시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 나와가지고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시는 게 좋은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거를 다 감안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이 네, 잘 맞아요. 진행된다면 뭐 미래 네.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뭐, 네, 굳이 지하철에 지나가도 지나는 상관없다 거는 이거죠.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시오. 예, 네. 현명하게 잘 판단 네, 내리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전화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아, 예.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저희 어디에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저 경기도 예,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네. 서정동 예. 서정 주공 3차. 서정 주공 3차. 예. 예, 요 주공 3차 아파트를 예. 재건축 당내 이제 재건축 보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좀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예, 예. 그 매입해도 그 괜찮은지 장래성이 예, 예. 그걸 투자 목적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전망이 괜찮은지. 예, 서정주공 3차. 본부장님 한번 네. 가볼까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뭐 그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평택에 있어요. 제가 비전동에 살고 있거든요. 평택에 계시고요. 예. 서정주공아파트가 그 서정역에 바로 옆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롯데캐슬 옆에요. 네, 롯데캐슬 바로 옆에. 예. 근데 이게 뭐 재건축이 된다고 하던가요? 뭐 재건축이 된다고. 네. 뭐 거기서 부동산하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놓으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네. 사도 괜찮은지. 몇 평 사시려고 하세요? 13평짜리가 1억 3천 내외 하거든요. 13평이 1억 3천, 그럼 평당 네. 1,000만 원 되겠네요. 예. 예, 그럼 먼저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평택이란 곳이 지금 뭐 한장 핫한 곳인데 뭐 서정 주공 아파트는 이제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예, 여기는 예. 아무래도 좀 저층 단지죠. 예. 그러니까 5층짜리 단지다 보니까 뭐 재건축을 하면 분명히 사업성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아마 한 30년이 아직은 조금 안 됐죠. 예. 한 30년 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일단 평택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평택이 최근 이제 핫한 이유가 이제 고덕 신도시가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 예. 밑으로 보면 이제 삼성이 반도체 타운이 들어올 거고요. 예. 또 이제 밑으로 보시면 뭐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하면서 뭐 미군 예. 그런 뭐 렌탈하우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고덕 신도시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 서정 주공 3차 아파트의 이제 주변을 보셔야 되는데 예. 이 평택 롯데 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입주된 지가 한 7년 됐잖아요. 예. 근데 가격은 혹시 아시나요? 그 3억 한 6, 7천 정도. 그렇죠. 30평 4억은 좀 안 되더라고요. 예, 한 34평대가 한 3억 5, 6천 된다는 것은 예. 뭐 평당 1,000만 원 수준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주공 아파트도 평당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얘가 재건축을 통해서 과연 평당 1,000만 원을 훨씬 넘어서는 뭐 1,200, 1,300이 나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근데 바로 옆으로 고덕 신도시가 있는데 이 고덕 신도시에도 지금 아파트들이 분양이 되고 있잖아요. 예. 여기도 평당 분양가가 한 1,100에서 1,150만 원 사이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예. 시청자님이 사시는 아파트가 지금 이제 평당 1,000만 원에 투자를 하셨는데 예. 재건축이 돼가지고 이익을 보시려면은 분양을 하실 때 무조건 평당 1,100에서 1,200까지는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바로 옆에 고덕 신도시에 정말 입지 좋은 곳에 삼성을 끼고 있는 그런 곳에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평당 분양가가 1,150선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과연 이 주공 3단지를 재건축을 했을 때 이 고덕 신도시를 넘어서는 그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좀 살펴보셨으면 하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고덕 신도시를 넘어서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예, 어렵죠. 그런데. 그렇죠. 당연히 워낙 지금 평택은 예. 고덕 신도시를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작은 단지가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과연 평당 분양가가 그만큼을 넘어설지는 일단 걱정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재건축 단계가 뭐 아직 전혀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예, 예. 그렇죠. 안전진단도 예, 예. 봐야 되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합 설립에서 이르는 기간까지도요. 제가 볼 땐 최소한 7, 8년이 더 걸릴 거고요. 예, 예. 재건축이 또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은 그런 기대도 조금 하기가 힘들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막연하게 30년이 됐다고 해서 이게 재건축이 되겠지,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런 기대를 하시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아파트로 보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차라리 여기 있는 이 재건축 아파트를요, 오랜 기간 두고 투자하시느니 차라리 고덕신도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예. 예. 그 예. 고덕신도시도요, 최근에 분양된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예, 앞으로 예. 옆으로 해서 계속 분양되는 것보다는 최근에 분양됐던 거, 그런 것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적당해 보이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 아파트 갖고 말씀드리면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갖고 단순히 투자하기에는요, 기간과 그런 가격이 조금은 걱정이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자, 이번에는 문자 통해서 들어온 질문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화면 통해서 한번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5339번님께서요. 용산 파크 이 편한 세상 152제곱미터 면적의 아파트를 지금 사도 될까요? 실거주 목적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용산 파크 이 편한 세상? 삼각지역 근처에 있는 걸까요? 요거 좀 봐주세요, 본부장님. 어때요? 뭐 용산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용산에서는 이제 뭘 사도 뭐 다 좋은 곳이라고 보여지는데. 핫한 곳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호선 라인을 따라서요. 이게 아무래도 이 상업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주상복합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상복합이 많은 데 비해서 용산 이 파크 변환 세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제 아파트 단지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상복합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또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면적을 보아하니까 굉장히 큰 면적을 갖고 계세요. 살려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용산이란 곳이 뭐 이렇게 이 변환 세상 여기 있고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 용산이란 곳이 뭐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하지만 이 민족공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좀 용산 또 용산역에 하는 이런 그 국제 업무 복합지구 이런 게 이제 조성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용산 지역에 실거주가 됐던 투자가 됐던 이 아파트를 사신다 생각하시면은 저는 무조건 찬성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매수하셨다가 뭐 천천히 가격 오르는 거 기대하셔도 충분한 아파트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요즘에 위치 너무 좋고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니까요. 저희 오케이 사인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영규 본부장님의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종목별로 심층 분석해 드릴게요.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됩니다. 2077-6356번으로 사전에 문의 주세요. 오늘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는요. 트렌드에 맞는 수익형 투자 전문가 NC도시개발 황교안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저평가 투자처 발굴의 고수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박민수 소장, 황교안 이사 나와 계십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알짜배기 물건들 저희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2077-6393번으로 전화주셔야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리로 전해주세요. 자,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민수 소장님, 오늘 어느 지역 준비하셨습니까? 예, 마곡 산업단지 내에서 16만 명이 앞으로 입주하게 될 그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마곡동 저렴한 아주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마곡으로 한번 가볼 거고요. 황교안 이사께서 오늘 2건 준비하셨다고요? 이사님, 네. 어느 곳입니까? 네, 강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테헤란도 중심 업무지구와 대형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 강남대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에 뛰어난 교통망과 직주 근접이 용이하고 대형 개발 호재의 수혜 지역에 있는 부동산 임대 수익형과 시세 차익 실현까지도 가능한 역삼동 투룸 다세대 신축 매물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 LG, KT 대기업 연구단지가 지근거리에 있어서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공실 리스크가 낮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1층 단독 상가 매물인데요. 이미 좋은 금액으로 임대가 진행 중인 매물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수익형과 시세 차익 실현까지 가능한 오피스텔 1층 단독 상가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지역에 숨어있는 알짜배기 물건들 점검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강남 먼저 시작해볼까요? 역삼동 물건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살펴볼게요.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4층이네요. 금액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7,5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3억 3,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이사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물건, 역삼동으로 가볼 겁니다. 일단 뭐 이 지역 많이 저희가 들여다보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특징 점검해 주셔야죠. 입지적인 여건 뭘 볼까요? 네, 여기는 강남 지역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싱글족들의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강남 중에서도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와 대형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 강남대로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뛰어난 직주 근접이 뛰어난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위로는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구, 옆으로는 강남대로와 인접해 있어서 주위 상권도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도 이용하기 아주 편리하고요. 그리고 상권의 발달로 집가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상황을 보시면 2호선과 신분당선이 만나는 환승역이죠. 강남역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고요. 그리고 신분당선은 또 연장 공사에 들어가 있어서 2호선과 3호선뿐만 아니라 7호선, 9호선까지도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집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해서 직장인들이라든가 싱글족, 그리고 뭐 신혼부부라든가 맞벌이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의 임대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젊은 층의 임대 수요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신축 건물이라든가 주차 편리한 건물을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주변을 보시면 9억 다세대 다가구들이 대부분이라서 신축 다세대 투룸 소형 정도의 매물들을 요구하는 수요가 아주 많다라고 볼 수 있어서 본 매물처럼 신축 다세대 투룸 매물이 가격 경쟁률은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소성이 있는 물건을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시죠. 개발 호재들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네, 가장 큰 개발 호재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핫한 이슈죠.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그리고 한전부지 개발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강남 지역 전체가 주목하고 있어서 호재 영향으로 집가가 최근에 계속 상승 중인 지역인데요. 한전부지 개발은 총 6개 동으로 105층 규모로 복합 공간으로 내년에 착공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호텔, 오피스, 공연장, 컨벤션, 전시시설까지 해서 복합 공간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코엑스 테헤란로 기존의 임대 수요와 더불어서 인구 집적 인프라는 확충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상에는 국내 최대의 차없는 거리, 차없는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그 아래, 그 지하에는 지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지하 6층 규모로 4층하고 6층에는 지하 통합 환승센터를 건설할 예정에 있는데, 거기에는 신설 노선 5개 노선과 기존 노선 2개 노선에서 모두 7개 노선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GTX A 노선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 일산 킨텍스가 아니라 이제 파주 운정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 동탄까지 이어진다고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C 노선 수도권 남북을 가로지르는 C 노선 그리고 신사 위례선 KTX 동북부 연장선까지 해서 모두 7개의 노선이 삼성역을 지나가게 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강남역 삼성타운 부근에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부르는 롯데 칠성 부지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 부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창고 상태로 쓰고 있는데요. 명도가 용이해서 개발 진행 속도는 아주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호재가 뭐 하나도 아니고 무려 뭐 3개나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역삼동입니다. 건물 궁금하고요. 투룸이라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네, 여기는 뭐 강남 중에서도 아주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근데 요즘에 세입자들은 뭐 자기 집은 없어도 차량은 뭐 고가의 수입 차량이라든가 뭐 대형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잘 파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 대지 307평에 2개의 주차장, 지상 주차장, 지상 1층 주차장까지 2개의 주차장이 제공이 되는데요. 주차 아주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리석 외관에 내진 설계, 그리고 친환경 재료, 유지 관리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녹색 인증까지 받는 차별화된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지 307평에 6층으로 건설이 되는데 3개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52세대로 지어지는데요. 본 물건은 로얄층입니다. 6층 중에 4층. 내부 구조는 투룸의 거실 구조로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까지 제공되는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싱글족이라든가 신혼부부들도 간편한 살림으로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관리 업체가 임대 및 건물 관리를 하게 돼서 1층 관리실을 두어서 경비원 상주 근무할 예정에 있고요. 치안과 방범, 입주자 편의를 위한 CCTV라든가 무인 택배함, 그리고 13인승 엘리베이터까지 제공이 돼서 입주자의 편의를 더욱더 신경 쓴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샘플하우스가 마련이 돼 있군요. 내부 사진을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요.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궁금합니다.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분양 가격은 주변에 신축된 건물들보다도 오히려 좀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7,500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가로 보시면 3억 3,500만 원. 그러니까 갭 투자로 보시면 약 4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대출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활용하셔서 월세 전환을 하실 경우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4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로 미래를 내다보는 가치 투자라든가 아니면 임대사업자 대출 활용하셔가지고 월세 전환하시면은 대출이자 제하고도 연수익률 한 6% 이상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삼동 다세대 주택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물건 저희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챙겨주세요. 어떤 걸 볼까요? 네, 본 매물은 이제 한참 마무리 공정 중에 있는데요.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기대 수익률만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매물이든 간에 본 매물지에 현장 나오셔가지고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한참 마무리 공정 중이니까 내부 마감재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 직접 체크해 보시고 투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강남구 역삼동 다녀왔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궁금한 사항이 생기셨다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2077-6393번 전화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두 번째 물건 살피러 가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주거용 오피스텔 살펴드릴게요. 9호선 양천 향교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입니다. 2018년 2월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 중 3층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8,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이 1억 7,500만 원, 실제 투자금이 1,0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마곡동 최근 들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 두고 계시죠? 한번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민수 소장님, 일단은 입지적인 여건부터 소개해 주세요. 예, 우선 한강과 가까우면서 그 마곡 산업단지 내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9호선 양천 향교역까지 가까운 곳에 위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입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양천 향교역에서 9호선 라인 지나가는 곳, 거기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마곡동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이슈가 산업단지들이 속속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향후 내다볼 만한 개발 호재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우선은 그 마곡동 일대의 그 개발 호재가 좀 크다 보니까 인근 지역들의 집가 상승을 불러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이제 양천 향교역과는 도보로 8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보 8분 하면 역세권에서 좀 멀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만큼 마곡 산업단지 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과의 거리는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LG 문화센터가 이제 입주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곳이라든지 또는 한강이라든지 이런 보타닉 공원 등이 다 도보권대로 1분, 2분 대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곡 산업단지 내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지역 일대의 지하철을 보시게 되면 9호선뿐만 아니라 5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까지 커트랩을 역세권들이 주변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곡단지 이외에도 마포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가까운 업무타운이 지하철로도 출퇴근이 가능한 부분이 플러스 가산점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는 이 지역이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보다는 용적률이 높은 지역이죠. 400%의 용적률을 받으면서 고밀도로 한강을 겨냥한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기지개를 펴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가시화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서울 서남권에 있어서 R&CD 개발에 있어 마곡 산업단지가 가지는 비중은 굉장히 큰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발 호재들 미래 가치도 하나하나 따져봐야죠. 뭐 지금보다 더 주목받을 만한 거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거 자체가 개발 호재인지 궁금해요. 예, 뭐 다수의 개발 호재가 많지만 큰 거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마곡동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7월달, 올해 7월달부터 이 롯데나 넥센, 코오롱, LG, 그러니까는 71개의 대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주하게 되는 근로자의 수가 한 16만 명 정도로 이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주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비단 이 마곡지구뿐만 아니라 영등포, 여의도, 양천구, 그리고 더 멀리 있는 김포, 신도시까지 보통 25평대 아파트 갭 투자가 한 4천만 원 정도 했던 게 지금은 9천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이런 수혜를 아주 가깝지만 먼 지역도 단계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마곡에 이제 입주하게 될, 이제 조성이 되게 될 이 보타닉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20만 평 정도의 규모로서 여의도 공원의 약 2배 정도 면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2월 달부터 점진적으로 개방이 예정이 되어 있겠고요. 완전 개장까지는 2018년도 10월 달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이 보타닉 공원과 2분 거리, LG 문화센터와 2분 거리,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까지 도보로 2, 3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하겠고 9호선 역세권이면서 한강변에 위치했다는 점이 입지와 개발 호재 모두를 받쳐준 아주 충분한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곡동에 지어질 주거용 오피스텔 저희 점검 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아직 준공까지는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예, 딱 이제 보타닉 공원이 이제 점진 개방이 2월 달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2018년도 2월 달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동으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2개 동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 세대가 40가구 이상으로 이제 준공이 완료가 예정이 되어 있겠고요.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입주 세대가 많다 보니까 이곳 역시 위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현장에서 바로바로 갱신이 되고 이런 관리적인 측면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불편함 없이 임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넓은 방 2칸과 거실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모든 옵션 사항들이 다 빌트인과 시스템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이 이제 궁금해집니다. 과연 투자 목적으로도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난 내가 직접 살래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투룸형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분양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2억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매수를 전세로 활용해서 하실 경우에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는데 분양 금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가가 1억 7,5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임대를 활용해서 투자하실 경우에 한 1,000만 원 정도면 미리 좀 선점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월세 수익으로 전환하시겠다 하시면 이제 2천에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담보대출 50% 정도만 활용하신다면 한 6,500에서 7,500 정도면 소액 가지고도 월세 수익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곡동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혹은 꼭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챙겨주세요. 예, 우선은 지금 현재 그 보타닉 공원에 맞춰서 이 현장도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인접하고 있는 모든 토지들이 다 이제 토지 매매와 매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음이 좀 지속된다. 그래서 실거주 측면보다는 이 마곡 산업단지를 겨냥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기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고 이제 하나둘씩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수요층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마곡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석해드렸고요. 화면 통해서 이에 대한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정보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은 02-2077-6393번 통해서 저희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이제 물건에 대한 정보들 더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물건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웅현동으로 가볼까 합니다. 상가 물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4호선 선바위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전용 면적 34.36제곱미터입니다. 8층 건물이고요. 상가 물건 저희 1층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네, 금액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임대 확정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2천만 원으로 예상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1억 7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자, 상가 물건입니다. 주택도 물론이지만 더더욱이 상가 물건의 입지적인 여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매력도가 있는 곳일까요? 웅현동 입지적인 특징부터 설명 좀 주세요. 네,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는 입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상가 매물은 입지가 더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본 매물 인건으로는 삼성, LG, KT 대기업의 R&D 센터 연구단지가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데요.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입지에 있어서 임차인 수요가 약 7만 명 이상이 되는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D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강남의 실리콘밸리라 할 수 있는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해 있고요. R&D 센터는 기존의 그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의 증설 계획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4호선 선바위역과 3호선 양재역 그리고 분당선이 양재 시민의 숲 이용이 가능한 입지에 있고요. 강역 버스와 다수의 버스 노선도 이용이 편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도심은 물론이고 경기도 남부권, 수도권 전 지역으로 뻗어 있는 강역 버스 노선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도로망을 살펴보시면 우면산 터널이 접해 있고요. 교대역까지 10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양재 인터체인지와 연계된 경부고속도로 이용과 강남 순원도 고속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남부 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인해서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강남 도심으로 이어지는 진출입이 아주 용이한 입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지가 위치한 서초 우면 보금자리 지구에는 오피스텔 약 600세대 그리고 아파트가 약 1,500세대로 총 다 하시면 2,000세대가 넘는 대형 주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 이상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없어가지고 안정적이고 더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도 우리 다세대 주택 물건 점검을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역시 한 번 더 챙겨보죠. 우면동입니다. 어떤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까? 예, 양재 우면 하면은 바로 나오는 대형 개발 호재가 있죠. 양재 테크시티 조성 계획입니다. 100만 평 부지를 지역 특구로 지정을 해서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의 기업 R&D 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만 해도 200여 업체가 넘는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연구단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고층 고밀도 개발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0,000평 정도의 R&D 시설을 보유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정도의 투자 증설 계획을 내놨고요. KT는 4천억 정도의 투자 증설 계획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림그룹이 인수한 28,000여 평의 파이시티 부지가 있는데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컨벤션 센터 등으로 최첨단 복합물류 유통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인 3만 평의 양재 화물 트럭 터미널 부지도 있습니다. 연건평 25만 평의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서울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2만 평이죠. 양재 꽃시장 개발, 그리고 양곡 도매시장 개발 등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 대형 개발 호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물지와 또 인접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주암지구도 있는데 28만여 평에 5,700여 세대 규모로 2020년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개발 호재에 고급 인력과 임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가 물건 저희 점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1층 저희 점검 드리고 있고요. 앞서서 가격 체크할 때 임대 확정 금액이라고 본 것 같아서요. 지금 뭐 다른 정보가 들어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사무실로 임대 중에 있고요. 네. 총 8층에 70개 호실로 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네, 2015년 12월 준공이 되어 있고요. 신축 오피스텔 1층 단독 상가 매물입니다. 현재 1층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임대사무실로 부동산 사무실로 임대 중에 있고요. 네. 전면 8차선 대로변 그리고 후면은 12m 도로 양면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가 위치여서 전면 광고 효과가 아주 뛰어난 매물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향후 어떤 업종이 입점을 하더라도 전면 노출이 워낙 좋은, 가시성이 좋은 매물이라서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타입의 좋은 상가 매물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 부지를 보시면 농협과 농협 하나로마트가 입점이 있습니다. 금융이라든가 생활 편의시설 이용자가 아주 많은 지역이어서 앞으로 상권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유동인구 많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존재하고 또 아직 사진상으로는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8차선 대로까지 놓여있고 8차선 이렇다는 대로요. 거죠. 네. 예, 1층 건물, 1층에 나와 있는 상가 물건 저희 점검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궁금해요. 가격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선이면 우리가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예, 매매가 지금 현재 나온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이고요. 현재 임대 중입니다. 임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부동산 임대사무실로 임대 중에 있고요. 임대사업자로 대출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면은 1억 7천만 원 투자하셔가지고 대출 이자 제외하고도 매월 약 70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성과 환금성까지, 그러니까 미래 가치까지 볼 수 있고 현재 임대 소득까지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수익률도 더 높으면 좋겠지만 공실률이 낮아야 기대 수익만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 매물은 공실률이 낮고 주변에 R&D 센터라든가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까지 가능하고 미래 시세 차익까지 내다보실 수 있는 알짜 매물이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공실률이 낮아야 된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수익형으로 접근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물건 저희 점검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챙겨주세요. 어떤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둘까요? 예, 현재 임대 중인 매물이지만 하지만 부동산 투자, 특히 상가의 투자에 있어서는 공실 리스크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임대 수요라든가 상가의 입지,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있는지 직접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입지 여건 직접 나오셔서 현장에 대로변 8차선 후면 12m 도로를 끼고 있는 거, 농협 하나로마트가 끼고 있는 거 직접 체크해 보시고요. 현장 나오셔서 눈으로 직접 체크해 보시고 투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상가 물건을 저희 마지막으로 점검 드렸습니다. 이 물건 정보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전문가를 직접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하나 체크해 드릴까 하는데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황교안 이사의 1:1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궁금증들 모두 오셔서 해결해 나가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양재동입니다. 2077-6393번으로 전화 예약 후 개별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 저희 접수 받을게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 계속 열어두는 거 알고 계시죠? 2077-6393번. 오늘도 각각의 각양각색의 매력을 지닌 물건들을 점검해 드렸는데요. 전화 주셔서 상세하게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는데요. ANC 도시개발 황교안 이사 함께 했습니다.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과 함께 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